조국을 원소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태극기가 어떤 태극기인지 아시겠습니까? 72년 전 저희 아버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고 부하들같이 싸울 때 맨 앞에 세웠던 72년 전의 대한민국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희비의 애락을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의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가 72년 전서부터 이 나라를 지켜왔건만 지금 이 나라의 꼴은 좌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끝내주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모이신 겁니다. 이 태극기를 보고 힘을 내시고 내년 3월에 대권에 승리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찾읍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탱크는 물론 한 대도 없었고 장거리포 한 문도 없었으며 정규군도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적인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후퇴를 거듭했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등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역사적인 인천상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탄환한 후 압록강에 이르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순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은 1952년 1월 4일 다시 한번 서울을 중공군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은 혈투를 벌여야 했으며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수복하고 전쟁이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되면서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피나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펀치볼 전투, 적용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헤아릴 수 없어 많은 전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날들 삼천리의 금수강산이 붉은 피로 물들었던 이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토록 처절하게 치러진 전쟁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찌 존재하겠습니다. 수많은 영웅들 중 몇 분을 해당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군에서 몇 분을 꼽아보자면 백선엽 장군, 김정호 장군, 이성가 장군 등이 계실 것입니다. 북계군이 물밀듯이 밀려내렸을 때 국군은 속지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했지만 이 장군님들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곡에는 남진을 지연시켰고 이후 반격 작전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은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고 하시며 마지막 고려했던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이후 평양과 서울 탈환 재수복 과정에서도 선봉에 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7월에 서거하신 백선엽 장군의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고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미군에도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어더 장군이 불세체로의 영웅이라는 사세는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50년 7월 초 일본에서 황급하게 날아온 미 제24사단의 스미스 부대는 오산 중미령에서 북괴군과 최초로 조우하여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7월 중순 대전 전투에서는 미군 24사단 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이 한국인 농부의 밀고로 포로로 잡히는 소문을 겪었으나 나중에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농부의 가명을 간청하여 수록시킨 영웅이었습니다. 낙동강 서부전선을 지켜낸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도 한국을 구출한 영웅이었습니다. 제임스 벤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로서 폭격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벤프리트 2세도 영웅이었으며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며 수색 작전을 중단시킨 아버지 벤프리트 장군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면전에 이어서 명예훈장을 수여한 94세의 참전 노병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도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퍼켓 중위는 미 육군 레인저 부대 중대장으로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면서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한반도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불릴 만큼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치르면서 항공기로 신속히 철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사양하고 육로로 철수하면서 중공군 구병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도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웅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제1사단장 전사자 730명을 포함하여 4,400명의 전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군들은 장진호 전투를 비록 후퇴했지만 위대한 승리한 전투라고 부릅니다.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의 주역인 프랑스 대대장 랑프 몽클라르 중령도 진정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나 6.25 참전을 장원하기 위해 스스로 내격입을 자진강당하여 59세 나이에 중령으로 프랑스 대대장이 된 분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의 반격을 무산시키기 위한 중공군의 1951년 이온 공세를 멈춰 세운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중공군의 1951년 4월 대공세에 장승천 고지를 지키다가 사망한 터키군의 메흐멧 고렌치 증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4월 22일 중공군은 터키군 제1여단 제9중대가 배치된 장승천에 포격을 강한 후 총공격을 감행해왔고 터키군 중대는 중공군의 인내 전선에 밀려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포병 관축 장교였던 메헤멧 고렌츠 중위는 아군 포병부대에 자신이 주도한 장선을 포격 지표로 송신하고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군이 이미 우리 지역을 점령했다. 우리는 적군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아군의 포격을 맞아 죽겠다고 했습니다. 포병본부는 결국 그 요청을 들어줬고 고렌츠 중위는 적군과 함께 산화했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고 숱한 인명피해를 입히면서 장장 1129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국군은 약 15만 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전상자와 실종자 수가 총 62만 명이 넘으며 학교를 다니다 전선에 동원된 제1학도병을 비롯한 약 10만여 명의 학도병 중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에 22개 유엔 회원국에서 연병력 196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15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군의 주력인 미군은 연인원 180여만 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3만 7천여 명, 부산사 9만 2천여 명, 실종자 3,700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6.25 참전으로 인한 미군의 총 사망자 수는 5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현역 미국 고위장성의 아들들인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유엔 연감에 의하면 6.25 전쟁은 3년 동안 사망자가 400만에 달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비참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양민을 학살했습니까? 김일성입니다. 6.25 전쟁 동안 북계군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싸운 거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전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반짝 들여다 중국에 들어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그 전쟁을 망각하고 전쟁에서 산호한 수많은 고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과거를 잃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국민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6.25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합창단은 고교연합 합창단으로 이양숙 애국가수의 14명이 선창하겠습니다. 쫓기는 적에들 쫓아 원수의 하나 나왔고 하나 누워있으니까 회장님 저기 답이 앞에